노화로 인한 잇몸 질환, 충치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 이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치아를 잃었다면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술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플란트에 주목하라. 그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게 뭐 단순하게 그 없는 치아 부분에 뭐 매식 그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를 해올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치아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어금니는 어금니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앞니는 앞니대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가 한 개 빠져서 한 개를 심는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술을 할 때도 어떤 그 임플란트의 위치라든지 또는 그 깊이와 그 굵기, 사이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그 사이즈에 합당치가 않았을 때 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그 문제들이 많이 올 수가 있죠.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TV닥터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한 주 보내셨어요?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훈입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식사하고 오셨죠? 메뉴 기억나세요? 냉면을 먹었는데요. 갈비집에서 파는 냉면을 먹었는데 오. 갈비가 좀 잘 안 팔린대요. 경기가 나빠서. 그래서 맛보라고 한 접시 주시는데 네. 뭐 맛있게 뜯고는 왔습니다만 근데? 경기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라는 그 생각을 고기 했습니다. 뜯으실 때 예. 이렇게 짝짝 잘 뜯으셨어요? 아직까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 예. 역시 청년 의사. 근데 사실 그 치아가 좋지 않으면 그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싶어도 잘 씹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씹을 수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이랑 삶의 질이 많이 맞습니다.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사는 재미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 건치가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치아가 좋지 않으면 틀니나 또는 임플란트,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틀니보단 임플란트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임플란트가 사실은 굉장히 고가기도 하고 또 오늘 얘기가 나올 텐데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잘 들어주세요. 네. 최신의 임플란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치과 전문의 서현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옛말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라는 말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네. 이가 없으면 새로운 이로 더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임플란트를 그만큼 좀 많이 하시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 할수록 네. 이 우리 구강 위생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도 자기 치아의 어떤 그 위생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에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자칫 그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 예. 오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치아가 없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선생님 맞아요. 맞죠? 그 우리 이제 사람의 그 얼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귀. 이제 이런 어떤 그 신경은 뇌로부터 직접 나와요, 이게. 예. 다른 어떤 신경 조직들은 이제 척추를 통해서 나오지만,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빠른 어떤 판단과 이런 어떤 그 센서를 뇌에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치아를 소실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단된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런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치아와 뇌가 어떤 관계가 있지? 예, 라고 물음표를 찍었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어르신들 예. 많으시잖아요. 저도 어르신 환자분들 많이 뵈니까 일단 현장에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치아가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치매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초등학생들한테 무조건 아침밥을 먹고 오라고 학교에서 지시를 한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씹어야 뇌 발달이 좋다는 거죠. 예. 저작 활동을 하고 와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기술로 봤을 때 그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임플란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40년 전부터의 어떤 그 논문들을 이렇게 봐왔는데, 네. 이제
자연 치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저희들 이제 기대하기로는 간단하게 세포 이식만으로도 그 해당 치아가 발생될 수 있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예. 현 시점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로 지금 돼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는 예. 임플란트 말고는 대안이 없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치아를 지금 나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지금 임플란트가 이렇게 인접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빠진 그 부분에 네. 하나만 회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의 장점이다. 예, 저렇게 네. 들어가고요. 이렇게 네. 보이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 기둥을 세우네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동영상을 보니까 임플란트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가격 이런 뭐 문제들 맞아요. 때문에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 임플란트가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한 거는 아마도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때는 이 가격이 400만 원 이상을 개당. 호가를 했었어요. 하나에.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임플란트가 뭐 과연 그 임플란트 자체가 고가여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임플란트나 지금 현재 쓰는 임플란트나 그 가격에 대한 차이보다는 네. 그만큼 시술이 어려웠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또 임플란트 외에 그 위에 상부에 올라가는 치아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넣는 그 과정에서 네. 그 사용되었던 어떤 재료들, 쉽게 말하면 금합금이라든지 이런 네. 고가의 이런 치아들이 재질들이 사용됐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 가격을 호가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대체품을 이제 이용하고 개발하면서 이제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내려왔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 역시도 체감하기로는 다들 여전히 비싸요. 비싸고 네. 그렇게 체감을 했었죠. 예. 네. 저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100만 원대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거는 네. 역시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너무나 그동안 이 위생적으로나 어떤 치아 관리에 소홀하다가 예. 어느 한꺼번에 많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치아가 뭐 10개씩 해야 된다. 예. 이랬을 때는 상당히 1,000만 원 넘어가니까. 네, 상당히 그 큰 충격이 오죠. 예. 그분들한테는. 네. 최근에는 한두 개까지 보험이 왜 되지 않던가요? 예, 그 역시도 예. 그 치과의사회에서 예. 그 보험 적용을 좀 시켜달라고 정부에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건의를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그 두 개만이라도 보험이 된다는 거는 장점이지만 그러면 한 사람당 2개까지는 평생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임상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2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아직 크게 도움이 되지 맞아. 않지 않느냐. 치아가 도대체 몇 개인데. 그런데. 그래서 협정이면 좀 많은 부분을 좀 해달라고 지금도 역시 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틀니를 할 것인가, 네.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사실 환자 입장에서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나요? 그 틀니라는 거는 임플란트와 비교를 했을 때 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입안에는 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와도 그걸 다 골라내는데 맞아요. 네, 네. 어떻게 틀니가 그렇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틀니를 간혹 만들어 드리면서도 와,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적응하면서 이 지금 이렇게 씹는 기능을 하면서 살아갈까? 예.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들죠.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니죠. 말씀을 하시는 건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냥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이가 좀 음식을 씹기가 불편해서 그래도 잇몸 치료를 하려고 왔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이빨에 금이 가고 금이 2개나 가 있는데 이제 음식물을 잘못 씹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금이 2개가 갔는데 하나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하나는 다른 치료를 이제 이를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이 두려움을 가졌죠.
그 신고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아플까 생각해서 또 이빨도 너무 빠진 지가 근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해맛을 모르고 우물우물 이렇게 먹었는데 이 왼쪽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해맛을 이게 해맛이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예. 첫 환자분은 이제 이 잇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금도가 있었다라고. 예. 저분도 임플란트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음. 이게 한국 예. 음식들이 예. 좀 비교를 하자면 너무나 이제 딱딱하고 이래 질긴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들 어릴 때부터도 음식은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꾸 여러 번 씹음으로써 또 그 음식 맛이 또 더 납니다. 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네, 육즙이 막 빠져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지금 평균 보면 한 40세 이상 넘어가면 네. 치아 굉장히 많이 달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으면서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처럼 예. 이렇게 치아에 막 금이 가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좀 더 많은 편인가 봐요. 그런 상태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 치아에 금이 가서 이래 오는 환자들은 뭐 얼음을 이렇게 갑자기 깨물었던 그런 거 외에는 예. 음식 저작하면서 나이가 40, 50대 지나면서 이가 달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거의 제가 못 봤죠. 우리나라 음식이 특별히 이렇게 좀 딱딱한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많이 그죠? 즐기죠. 우리나라 네, 네. 오징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어쨌거나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거나 또 그 과정 중에 계신데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임플란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껏 돈 들여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또 빠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이빨이 또 그 비싼 게 또 빠졌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하루 임상 생활에서 가끔씩 겪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이런 현상인데 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에도 그렇지만 예. 이 임플란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뼈가 이만큼 이렇게 흡수가 지금 되어 있죠. 예. 그 남아 임플란트가 유지되는 부분은 거의 뭐 2, 3mm 정도 뼈가 빠지는- 많이 사라졌다, 그죠? 그렇죠. 예, 예, 뼈가 예, 이제 예. 없어지고 예. 또 우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이런 뭐 임플란트 시술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 또 본인이 어떤 그 관리 능력이 좀 저하되어서 그런 건지 이거는 사실상 알 수 없지만 예. 또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임플란트의 선택이라든지 수술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좀 끼쳤을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보고 요인으로 있죠. 빠질 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네, 네. 무조건 뭐 끝이 아니네요. 한 번 네.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임플란트의 종류 선택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그 인터뷰하신 분이 40년 동안이나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놓고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 뭐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런 어떤 기준은 없어요. 단지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뼈의 상태인지 예.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이게 오래돼서 예. 이제 쉽게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사들이 뭐 예. 이거는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네. 아니면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사진의 저분도 굉장히 이가 빠진 대로 오래 지속되신 분의 사진인가요? 예, 이 예. 사진을 보시면 예. 뭐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예.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실 네, 거예요. 네. 그 예.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 이런 그 잇몸이 이렇게 많이 수축돼 있는 이런 예, 부분이라든지 오랜 또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오래 되셨죠. 와, 저거 그런데 어떡하지? 예.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주변 치과에서 보면 임플란트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불가능하다. 네. 이런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한 2번 정도는 예. 듣고 온 그런 케이스인데 예. 이
엑스레이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래쪽 치아는 뭐 거의 다 이제 발치를 해야 그렇죠. 되는 이제 이런 케이스고 이 사람이 요구했던 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우선 밑에라도 예. 좀 내 치아를 좀 갖고 싶다. 네. 이제 이런 뜻을 표해서 네. 제가 이제 그 회복했는 그 결과. 예. 아니 같은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 아주 우와. 예, 아름답게. 이거 틀니 아니에요, 틀니? 아니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하신 거예요? 한번 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엑스레이인데 우와. 사실 뭐 개수는 뭐 좀 많죠. 12개 네.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원래대로 자연 치아를 회복했던 우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분은 정말 삶의 질이 예. 확연히 달라지셨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또 질문이 선생님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내가 아파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네. 또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가 아픈 건지 잇몸이 아픈 건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참 이런 그 진단을 이렇게 해내고 또 환자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될 때 네. 참 힘든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요 엑스레이에서도 보시면 예. 아래쪽에 딱 하나가 있네요. 아래쪽에 예. 하나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이분은 치아가 한 개가 빠졌기 때문에 한 개를 회복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씹을 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치아가 빠진 자리에 그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심은 걸 잘못 심었다? 아니요. 선택을 잘못했다? 크기라면 치아 크기요? 치아 사이즈가 빠진 치아의 사이즈에 비하면 네. 임플란트가 회복된 그 임플란트의 그 크기나 굵기를 보면 예. 그 자연 치아의 크기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네. 이 저작압이 왔을 때 네. 그걸 견디지를 못하죠. 앞뒤로 막 움직일 것 같은데, 그죠? 예, 네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시면 예. 이제 이분은 2개를 심었지만 네. 네. 한 개는 지금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요런 양상이고 예. 요 한 개는 이렇게 까만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뼈가 지금 다 녹고 이 임플란트만 지금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러면 막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흔들면 흔들림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아픈 거죠. 그럼. 네, 왜냐하면 예. 뒤에 임플란트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전혀 흔들리는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통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씹으면 네. 이렇게 힘이 오면 불편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음. 그건 뭐 완전한 어떤 통증도 아니고 예. 그냥 불편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예, 이 다음 사진도 보시면 네. 이런 걸 한번 좀 안 보고 판단을 해보시죠. 네. 이 치아가 빠진 이 공간은 네. 상당히 이건 넓은데 지금 요런 사이즈의 크기의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위에 회복돼 있는 이 치아의 형태는 굉장히 크고 넓죠. 그러네요. 예, 자,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음식들을 씹는 마음대로 것들. 씹었을 때 예, 예. 과연 밑에서 이 임플란트가 이런 저작압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사이즈를 좀 더 큰 걸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또 큰 걸 하려고도 이제 의사가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잇몸이 가지고 있는 그 폭이 있죠. 네. 이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굵은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뭐냐? 개수를 한 개를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아니 한 개 자리에 2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요런 빠진 치아에 보면 네. 자연 치아를 관찰해 보면 음. 여기 뿌리가 1개, 2개가 돼 있어요. 자연 치아는?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도 원래 뿌리 수대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게 원래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하. 네. 그래서 그래서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걸 2개로 해서 더 튼튼하게 지지를 했으면 예. 더 좋았겠네요. 그냥 빈자리 하나 쑥 끼워 넣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아, 그럼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경험과 이런 그 의사의 어떤 주관에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판단하고 시술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렵죠. 있죠. 네. 예. 그래서 임플란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뭐 딱딱한 거를 좀 잘못 씹었는지 임플란트를 한 그 치아가 그냥 깨져버렸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머, 심지어 그래요? 허다하게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 내용인데 이 음식 자체가 인체가 이렇게 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힘을 자꾸 편안하니까 이제 씹었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임플란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성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부러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환자가 저한테 이제 사례를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예. 자기는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난 뒤에 자기들 회사 동료들한테 야, 뭐 임플란트 신고 나니까 뭐 뼈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너무 단단하고 좋다. 참 좋다. 네. 네. 이러고는 이제 막 식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톡 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가 뭐라고 그리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비싸게 주고 했는데 그게 부러져? 네. 그렇게 잘- 얘기했겠죠. 잘못한 거 아니야? 뭐. 네. 이제 이런 오해를 받게 돼서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분노에 찬 어떤 그런 심정으로 다시 치과의사를 이제 예. 찾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임플란트의 한계를 음. 몰라서 그런 거죠. 예. 한계가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어. 어떤 겁니까? 그 임플란트의 구조에 보면 요런 그 지금 요 사진에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부러져서 실제 부러져서 이제 그걸 제거했던 걸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예. 뿌리 부분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아. 요게 보면 치아 위에 치아 모양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게. 예. 네. 근데 밑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짧고. 작다 하는 구멍이 짧죠. 이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직적인 힘보다는 약간 옆에서 오는 그런 힘에 굉장히 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치아 부분은 잘 안 부서지는데 그 연결 부위가 조금 약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은 예,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뭐 임플란트 시술을 잘못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선생님 이렇게 뭐 임플란트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환자분들 쭉 보시다 보면 뭐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 분이랑 관리를 잘 못하신 분이랑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나지요? 지금 다음 제가 또 그림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위생적인 어떤 이런 부분만 잘 관리가 됐으면 예. 절대 이쪽으로 가지 않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타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갑자기 병원에 오니까 이제 뭐 치료 받는다고 힘드시고. 힘드시죠. 예. 경제적으로도 뭐 한꺼번에 또 비용이 많이 나가야 되죠. 네. 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이 치과 가서 또 상담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또 예. 다른 치과에 또 기웃거리게 되고 네. 또 정말 이제 큰 중요한 어떤 예. 부분들은 그 임플란트는 규격화에 맞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오늘 뭐 해외 여행을 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여행 가서 식사하는 과정에 임플란트가 풀렸거나 어떤 부러졌어. 문제가 생겼다. 네. 아, 그래서 가까운 어떤 치과에 예. 뭐 급하게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모르는 임플란트고 예.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예. 뭐 기구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 그렇죠, 여행은. 그렇죠. 그러면 바로 집에 와야 되겠네. 그래서 방금 그 질문을 누가 해오셨어요. 지금 어.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손을 보러 가셨는데 그 병원이 없어졌답니다. 어? 이사를 갔대요, 멀리. 오. 그래서 그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옆에 있는 치과 가면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네. 또 저한테도 간혹 또 이런 환자분들이 또 오고 계시고 예. 하지만 도저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구들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긴 하지만 예.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뭐 그냥 환자의 인내에 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설득을 해서 그 치과를 찾아보라고 하든지 예.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임플란트를 내가 시술을 받았다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규격화된 이런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불편함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고 예. 또 치과 의사들도 간혹은 치과 의사가 좋은 마음에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손을 댔다가 결국 해결을 못하고 네. 설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환자는 이제 어딘가에
이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책임 해야 될 소재도 애매해지는 예, 것 같고요. 호소해야 될 어떤 예. 상대가 없으니까 예. 그 의사한테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왜 손을 댔느냐. 와 억울하다. 이렇게 예. 이제 또 예. 호소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도 이런 부분들은 손을 잘 안 대려고 하는 이런 예. 또 관례가 있죠. 지금 아까 근데- 규격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격품은 뭐 KS 마크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이게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규격이 예.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기들의 유리한 어떤 이런 디자인으로 가다 예. 보면 자기들만의 고유의 어떤 사이즈로 변화가 되겠죠. 예. 자 그렇다 보면 일반적인 툴에 의해서 예. 그 나사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래 하는데 맞질 않겠죠. 아직은 공인된 어떤 규격 같은 게 없군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아직은 와, 없죠. 그런 게 없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예, 큰일이다. 예. 어떡하지?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나 규격화된 표준화된 그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거는 중요하고 환자가 선택을 할 때 내가 경제력 때문에 주어진 어떤 경제력 때문에 네. 비용에 끌려가기보다는 예. 어떤 제품을 규격화된 제품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예.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가격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한 거를 골라서 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맞아, 되는 어떤 거예요? 불상사가 선생님? 생길 수 있는지.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저한테도 간혹 이렇게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지금 그 그림에 지금 표현되는 예. 요 사진에도 보시면 이게 네. 잘못돼가 결국 이제 빠지게 오. 된 이제 결과죠. 나사체 다 빠졌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표면, 이 나사체에 빠져 있는 이 표면을 관찰을 해보면은 뭐 네.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죠. 예, 이런 예. 부분들이. 그 그리고 뭐 오염된 게 잇몸 속에 박혀 있었던 거. 이물질이 이제 들어갔거나 못 부순 아니면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지금. 네. 아니면 이제 그 임플란트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그 힘을 넘어선 거죠. 위에 네. 치아가 매달려 있는 거 보면 2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맨 오른쪽에는 굉장히 큰 치아가 매달려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예. 네. 참 재수술하려면은 이런 거 제거하는 것 또한 좀 쉬워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앞서 말한 그런 규격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임플란트가 됐을 때는 예. 네. 이걸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못하고 그 임플란트를 전체를 다 제거를 제거를 해야 다시 되는 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있고 예. 또 지금 보여드리는 요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네. 지금 왼쪽 아래 요 부분들이 요게 여기 한 3일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인데 위에가 없네요. 위에가 부러졌죠. 오. 부러지고 없는데 이 뿌리만 부러진 박혀 있다. 나사는 그대로 있고 지금. 예, 부러진 그 안에 그 나사는 그 안에 박혀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격화되지 않은 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제거하는데 상당히 이제 곤란해서 어. 결국은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또 걱정되는 것은 부작용이거든요. 임플란트 했을 때 이런 점은 좀 좋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를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술하고 나면 그 사회생활이 한 2, 3일은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회복 예. 단계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수술 후에 이제 부종이라든지 이제 또 그 수술 후에 오는 그 통증 예.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너무 이제 그 뼈의 높이가 충분치 않아서 아주 또 아슬아슬하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 네. 이럴 때는 간혹 이제 지각 마비가 초래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마비가 쭉 갑니까 계속? 그게 이제 신경에 손상이 있다면 네. 네. 이제 꼭 마취된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네. 네. 임플란트가 좋다고는 하는데 선생님 그래도 내 치아는 아니잖아요. 하신 분들은 기존에 내 치아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한 몇 % 정도까지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느끼는 환자의 그 느낌은 네. 그 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요. 예. 왜 자연 치아는 그 미세한 흔들림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압력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힘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예. 임플란트는 그 뼈에 심겨져 있으니까 네. 뭐 그냥 힘있게 그냥 심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또 네. 오는 그런 또 현상들이 있게 부작용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치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네. 간구하는 것이 좋을 텐데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연 치아를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요. 그 자연 치아를 지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예. 그 습관이라는 거는 저희들 어렸을 적에 네. 그 어떤 환경 문제로 목욕을 자주 못하고 명절에만 목욕하고 이러던 예.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 그 시절에는 엄마 따라 목욕탕을 한번 갔다 오면 예. 정말 힘들었어서요. 예. 그 피부가 막 쓰리고 막 이랬는데 치아 역시도 이런 그 구강 위생들이 어릴 적부터 이래 좀 관리되고 이런 습관들이 좀 같이 따라줬었으면 네.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스스로 치아를 지킬 수 있는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네. 어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할 때도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이제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발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치아에 대한 어떤 그 사형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치과 의사는 항상 그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미련을 가지고 환자한테 한번 살려봅시다 해서 안 됐었을 때는 또 원망이 또 두렵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잘 권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 일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저히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는 치아를 발치를 해요. 네. 발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속에 있는 염증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예. 치아를 다시 다시 심는 그런 시술도 어. 있다는 걸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임플란트 하면 저는 내 치아는 무조건 버리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랑니 뽑고 왜 그 소문 그런 소문들이 있던데 사랑니 뽑은 거를 이렇게 임플란트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사랑니 뽑을 때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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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참 좋은 케이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내가 이가 빠졌는데 예. 그 사랑니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치아를 이식해 올 수도 있고 예.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이게 보시면 그 엑스레이 상에 보시면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많이 이렇게 생겨 있는 양상이고 네. 오른쪽 요 사진은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는 과정이고 예. 왼쪽 아래가 발치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발치된 치아의 그 뿌리를 보면 그 깨끗하지 못한 어떤 좀 오염돼 있는 예, 이런 예, 양상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 염증 제거했던 그 염증 조직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예. 굉장히 그 이제 재생의 어떤 여지가 없었던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식을 했죠. 그러면 예. 그 치아를 다시 넣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지금 거의 지금 7년째인데 예. 네. 아직도 잘 쓰고 계시죠. 아니 그럼 그 치아에 대해서 뭔가 뭐 다르게 이렇게 응용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넣은 네, 맞습니다. 치료만 그 안에 있는 염증만 치료만 잘 된다면 네. 이런 치료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 이분은 그 모 성형외과 의사분이신데 예. 이런 설명을 잘 이해를 했고 예. 이걸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되는 거지. 네. 그 일반 사람들이 뭐 잘못 의사가 분명히 이거는 100%잘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런 치료에 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셀프 임플란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자기 거. 네. 참 명칭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예, 예. 네. 또 어떤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네. 이분은 또 이제 위에 이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치아가 그러네요. 예. 네. 뿌리는 살아있고. 부러졌는데 네. 제가 엑스레이를 보니까 뿌리는 굉장히 건강해요. 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뽑아가지고 그 위치를 이제 달리 했죠. 네. 다시 심었는데 위에 치아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심고는 이게 회복되고 난 뒤에 위에 이제 와, 보철 감쪽 치아가 같아졌어요. 이렇게 이야. 심겨져 있는 더 예뻐졌어요. 예. 이런 걸 이제 잘못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보다는 자연 치아 이게 이런 치료가 더 환자들 자신한테는 진짜. 미래를 봐서도 참 네. 좋은 케이스다. 그 참- 튼튼한 방법도 그 뿌리를 그냥 버릴 뻔했네요. 그냥 예. 모르고. 예. 저런 방법도 있네요. 선생님 아까 제가 저기 대기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개발하신 방법이 있는데 2D 임플란트라는 게 있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저거 같아서 혹시 궁금해. 뭐 3D, 영상이나 2D, 뭐 4D 이럴 때 2D란 얘기인 거예요. 2차원 2D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그런 것보다 이 일반적으로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임플란트를 위해서 네. 네 번의 드릴링의 과정이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잇몸 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은 잇몸의 그 뼈 속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구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체 조직에 그래서 굵기가 뭐 4mm짜리를 심어야 된다 했을 때 4mm의 드릴로 그냥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가는 그런 드릴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이즈에 맞는 구멍을 넓혀가는 네. 그런 횟수를 우리가 4회 드릴링이라고 이제 4회 드릴링 하고 난 뒤에 임플란트를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임플란트의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였는데 이제 제가 개발한 거는 두 번만 예. 이게 그 2회 이제 처음 드릴링을 하고 그냥 파이널 드릴링으로 마지막 드릴링으로 임플란트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빨간 거는 신경을 나타내는 요 그림이고 이 임플란트가 들어와도 이 신경을 이렇게 다치지 않고 미끄러지는 이런 원리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각 마비라든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임플란트는 이제 있던 이를 뽑은 그 자리가 이렇게 새로 뼈가 차오를 때까지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새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는 방법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투 드릴 예, 그 방법은 뭐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를 뽑고 나면은 특히 이제 어금니를 뽑으면 뿌리가 2개가 있는 거는 이 구멍이 2개가 생겨요. 이를 뽑고 나면. 네. 그럼 그 생긴 그 구멍에다가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심겨지려면 네. 이런 임플란트가 기존에 있는 이런 임플란트로서는 정확한 그 위치에 식립이 상당히 어렵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요런 어떤 그 제가 개발한 요런 임플란트들은 수월하게 네. 쓸 수 있고 이분은 오른쪽 아래 요 부분이 예전에 씌웠던 인데 이게 이제 위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네. 기존에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냥 이를 씌웠던 이제 씌웠던 케이스인데 분. 네. 이게 빠지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네. 한쪽 뿌리는 이제 쪼개져 가지고 분리가 되고 네, 네. 위에 치아 머리는 거의 예. 다 없어졌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뿌리만 그래도 좀 좋으시다면 네. 이 위에 치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회복을 하겠는데 이런 거는 뭐 거의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제 네. 치아를 뽑게 되죠. 예. 그 뽑게 되면 이게 구멍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생긴 구멍에다가 이 임플란트가 네. 그대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사진이고 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케이스인데 요거 역시도 이제 씌워놨던 그 치아가 속에서 이제 예전에 신경치료가 돼 있던 치아는 그 치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가 네. 속에서 저렇게 썩어도 본인은 전혀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다 보면 이가 그냥 빠져서 와서 보니까 이가 없네? 그러면 뭐 위에 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빼고 심어야 된다. 이랬을 때 빼고 그날 빼면서 바로 제가 심어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뺀 요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 네. 요렇게 하고 임플란트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를 뽑을 때 한번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3, 4개월을 뽑은 이 자리가 잘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또 한번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고 없이 바로
뽑는 즉시로 바로 했기 때문에 음. 한 번에 어떤 수고로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간 네. 그런 케이스죠. 좀 2D 임플란트의 그 환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네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리고 4번 드릴링이 아니라 2번의 드릴링이니까 음. 조직 손상도 최소화될 것이고 그렇죠. 신경 손상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쉽다 보니까 관리 잘 안 하는 환자는 없어요? 쉽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를 뽑고 바로 심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조건이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없이 깨끗한 이런 상태가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네. 또 제가 준비한 요런 케이스도 보시면 네. 이 뿌리 끝에 많은 이런 염증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위에도 부러졌지만 네. 이 속에서 이렇게 염증이 많이 주머니 생겨 모양으로 있는 이미 그렇죠. 네. 자, 이런 케이스도 이제 2D는 쉽게 네. 할 수 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뽑고 난 뒤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조직이 잘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염증 치료를 해야 하니까. 네, 너무나 그렇죠? 오랜 또 세월 기다려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바로 심을 수 있으면 정말 참 이 환자분한테는 참 다행한 그런 결과가 오겠죠. 염증이 저렇게 심할 때도 금방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새 임플란트를 금방 심을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작용 때문에 임플란트를 뽑았던 분들, 기존에 있던 걸 뽑았던 분들도 뽑고 다시 새 임플란트를 금방 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까 그 슬라이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예. 요 임플란트가 이제 그 씹는데 불편해서 이제 이가 빠지게 됐죠. 네. 그 빠진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요 2개를 심어서 회복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 예. 또 개수가 많은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뭐 한두 개 빠진 거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런 환자는 아예 위에 치아가 거의 그냥 다 없어진 예. 그런 상태인데 본인 치아는 4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좌우에 이제 두 개씩 있었던 이 케이스인데 네. 네. 이 남아 있는 이 치아마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이제 발걸을 해야 되고 예. 이제 발걸을 하면서 이제 바로 다 그냥 심었죠. 와, 지금 몇 개 어이구. 하신 거예요? 지금 나사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네. 하루 한 번 만에 이걸 다 심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아니, 분들이 하루에 있어요. 이걸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하루에?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심는다 했을 때 네. 기존 임플란트의 그 드릴이었다면 네. 40번을 드릴을 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지 하나당 4번.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2D는 그냥 2번씩만 하면 되니까 10개 같으면 20회의 드릴링 후에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반 예. 정도네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오. 절약이 되면서 네. 환자가 느끼는 어떤 수고도 어. 훨씬 뭐 반감되겠죠. 예. 와, 지금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바로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요 오른쪽 아까 그 치아 발치한 두 군데와 왼쪽 두 네. 군데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도 별로 뭐 이렇게 피가 많이 난다든지 예. 뭐 조직에 손상이 많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요게 거의 뭐 한 2주면은 요 정도 이제 상태가 되고 잇몸의 색깔이 또 달라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가 이제 들어간 모습이죠.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못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파서 못한다는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틀니 오래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거의 뭐 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예전에 털리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다시 임플란트로 자기 치아로 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도 하나가 있는데 네. 지금 요 사진에 잠깐 보실까요? 예. 이분이 지금 위아래 이거는 틀니가 지금 되어 있는 형상이고요. 하얀 게 지금 다 틀린 거죠. 예, 예. 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송정 바닷가의 해수욕장에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놀러 가서 네, 네. 예. 수영을 하다가 예. 이렇게 물을 한번 잘못 탁 뿜으면서 털리가 예. 이렇게 빠져나간 빠졌어요. 거예요. 예, 예, 예. 어머나. 그래서 그 바다 밑에 찾아야지, 모래 백사장이 찾아야지. 그거 이제 사람들이 한 명이서 도와주면서 그걸 찾은 거예요, 결국은. 찾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와. 이제 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네. 그걸 찾았는데
이분의 그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는 굉장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좀 이제 내 털리를 하지 않고 예. 네. 좀 임플란트로 좀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됐는데 그 오시자마자 네. 제가 이만큼 심었죠. 아유 또 뭐 많이 전체적으로 다 심으셨다. 하셨네요. 예, 네. 심었는데 네. 이분 역시도 이제 저한테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음. 이제 치과를 한두 군데 이제 가서 또 견적도 받아보고 시술의 뭐 가능 여부도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 이 아래쪽에는 뼈의 높이가 충분치가 안 해서 네. 그 신경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분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2D 임플란트를 사용을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 저한테 시술을 받게 된 결과 네. 지금 이분은 이렇게 자기 치아로 털리에서 자기 치아로 완벽하게 오. 그렇게 아니 살아가고 그러면 다른 예. 병원에서는 뼈가 얕으니까 뼈를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이 2D 경우에는 안 하고 바로 식립을 했다 말씀이세요? 그게 뭐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마지막 남아 있는 그 정도의 뼈만 있다면 2D로 가능한데 그 외에 정말로 뭐 뼈가 완전히 없다 네. 이럴 경우에는 뼈 이식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게 현실이죠. 이게 아까 그분 회복하고 난 뒤에 예. 이제 네. 사진입니다. 요거는 예. 아래쪽이고 예. 요거는 위쪽입니다. 깜짝같이 됐네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뭐 임플란트를 어금니에도 할 수도 있고 예. 뭐 송곳니, 앞니, 뭐 위, 아래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그러면은 뭐 임플란트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엑스레이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치아가 이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이 크기와 모양을 보시면 앞에 요 작은 어금니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작은 어금니의 뿌리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환자가 빠진 치아는 뿌리가 2개면서 굉장히 큰 치아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 여기에 그냥 한 개만 심었을 때 오는 어떤 부작용, 저작압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선택을 잘못 이렇게 했을 때 예.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도 사실 종류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앞니, 뭐 대구치, 소구치, 송곳니 이렇게 맞습니다. 이도 많을 뿐더러 어른 다르고 사람 뭐 남녀 다르고 뭐 얼굴 크기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또 같은 네. 환자를 해도 좌우측이 또 틀릴 수가 예,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 종류가 비대칭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임플란트 종류는 예. 제 자신도 아직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럼 뭐 그냥 일예로 뭐 예. 하나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예. 뭐 이것에도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뭐 정말 뭐 몇십 배 많겠죠 종류가. 네. 그래서 이런 그 종류들 속에서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규격화된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환자의 선택일 네. 것입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임플란트를 내 사이즈에 맞게 일단 잘 골랐어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과정으로 임플란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그럴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치아가 조금 개수가 몇 개가 빠졌을 때 이걸 회복하지 않고 놔두면 치아에 이런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변화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걸 회복하지 않고 이런 저작을 했을 때 자꾸 이런 부작용들이 같이 따라오고 뭐 턱관절에도 이상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그 시술 과정을 예를 보시면 이제 잇몸에 뼈속에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를 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지대를 위에 올립니다. 네. 요 위에 요 나사로 요걸 체결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보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 많이 해오셨고
뭐 저도 의사긴 합니다만 제가 또 치과 쪽은 잘 몰라서 오늘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당부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는 그 망설임의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그 두려움 속에는 물론 뭐 시술을 받으면서 통증과 뭐 아프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분명히 본인한테 적합한 이 임플란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임플란트들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이런 결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런 이유도 아마 이런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방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지 여러분. 않습니까?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 자연 치아, 내가 갖고 있는 치아를 끝까지 건강하게 지키시되 또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는 임플란트 잘 선택하셔서 또 이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플란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치과 전문의 서현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